안녕하십니까, 김대한입니다. 내일 UFC 멕시코 대회가 열리는데요. 재미있는 경기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메인 이벤트 브랜든 모레노 선수가 돌아옵니다. 플라이급을 상징하는 선수 중 한 명이기도 하죠. 사실 실력으로는 현 챔피언인 판토자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판토자와 울티밋 파이터에서 싸웠던 것까지 합치면 3번이죠. 이미 싸운 경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삥삥 돌아가는 감이 여전히 있는 선수고요. 로이발과 판토자에게 연패를 당하고 알바지전에서 화려하게 컴백을 했습니다. 지금 플라이급 아주 특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챔피언이 뺑뺑 돌다가 힘들게 챔피언이 됐다 보니 많은 도전자들과 이미 싸운 거예요. 모레노는 그런 판토자에게 지고 또 로이발에게도 지고 하면서 부진의 늪에 빠졌다가 아미르 알바지를 이겼거든요. 근데 알바지가 만약에 이겼다면, 그렇게 판토자가 정리한 사람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바로 UFC에서는 판토자의 상대로 붙여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모레노가 정리를 해버리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예전에 볼카노프스키 바로 밑에 할로웨이 있던 느낌. 본인도 알고 있더라고요. 몇 경기 더 필요할 것을 알고 있는데 특별한 상황이니까 계속 해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상대인 스티브 얼색, 이쪽도 플라이급의 이런 특별한 상황 때문에 일찍 그 타이틀전 도전 기회를 잡았던 사람인데, 당시 많은 팬들의 우려와는 달리 판토자와 완전 박빙으로 싸웠었죠. 마지막 라운드에 좀 테이크다운 실패를 하면서 얼색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깔리면서 패배를 했는데, 많은 선수들이 특히 로버트 휘테커 같은 경우는 이건 얼색이 이긴 경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도 당시에 바뀐 판정 기준으로 따르면 이거는 혹시 얼색 쪽으로 갔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전 판정 기준이었으면 몰라도 판토자가 그냥 그라운드 컨트롤 하는 것만으로는 다 라운드를 갖고 가기 힘들거든요. 선전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카이카라 프랑스에게 패배하면서 지금 2연패의 늪에 빠진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아수 알마바에프, 마넬 카백에 졌던 그 알마바에프하고 얼색이 원래 잡혔다가 이 경기로 멕시코 대회 메인 이벤트로 바뀌었거든요. 그만큼 UFC 측에서는 아직도 얼색에 대한 그런 기대는 아직은 높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멕시코 대회의 메인 이벤트로서 멕시코의 최고 UFC 스타죠. 브랜든 모레노와 붙인다는 거 상당히 의미 있는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고, 브랜든 모레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야 그냥 인기 있는 플라이급 선수 중 한 명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다만, 멕시코 현지에서는 슈퍼스타입니다. 이제 멕시코 대회에서는 모레노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UFC를 멕시코에서는 좀 끌고 가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스타가 된 모레노가 메인으로 출전을 하고, 코메인으로 마누엘 토레스와 드류 도버 간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건 대놓고 치고 받으라는 얘기죠. 아주 화끈한 성향의 미국 선수와 멕시코 선수를 붙여놓은 거고, 당연히 경험은 미국 선수인 드류 도버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만, 마누엘 토레스 같은 경우도 워낙 화력이 좋기 때문에 누가 이기든 간에 아주 재미있는 경기를 해줄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경기는 켈빈 게스텔럼과 조 파이퍼 간의 대결입니다. 이 게스텔럼 같은 경우 지금 정찬성 그 GFN 대표님이 멕시코시티 현지로 응원하러 가시면서 화제가 된 인물이기도 하죠. 국내에서 이미 인기가 많은 선수고요. 하지만 데니얼 로드리게스전 가장 최근 경기 때 논란이 좀 컸어요. 원래 웰터급 경기였는데 미들급으로 바뀌어버렸죠. 중간에 로드리게스 측에서 그럼 계약 체중으로 붙자, 왜냐하면 로드리게스 측은 체중을 다 뺐었거든요. 근데 게스텔럼이 그것까지 거부를 하면서 미들급으로 경기를 했고, 비록 이겼습니다만 게스텔럼은 마이클 비스핑이나 마이클 키에사 등 현지 해설자들 및 많은 전문가들의 비판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후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오토바이 사고가 있었다고 그래요. 로드리게스 전 오퍼를 받기 전에 오토바이 사고가 난 상태였는데, 오퍼가 와서 받은 거죠. 치료하고 준비해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받고 조심스럽게 훈련을 시작했는데, 그 오토바이 사고에서 난 상처에 포도상구균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를 오래 먹고 하면서 감량이 너무 힘들었고, 또 사우디 현지로 갔을 때 음식 같은 게 전혀 좀 맞지 않아서 감량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
혹시나 해로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오토바이 사고 난 거, 포도상구균 감염된 거 이 정보가 로드리게스 전 그 대회 때 UFC 측에서 방송사 측으로 보내주는 정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커멘터리 노트라고 해서 현지 해설진이 선수들을 인터뷰를 한 다음에 정보 수집을 한 다음에 전 세계에 쏴주는 거죠. 거기에 그 정보가 이미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방송 중에 말씀을 드릴 수 없었던 이유는 이건 켈빈 측이 밝히길 원하지 않는다.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그냥 그 방송 중계진만 알고 그냥 들어가라라는 식의 그 당부가 쓰여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방송에서 성성원 캐스터님하고 얘기는 하지는 않았었는데 이번 그 경기가 끝난 후에 아예 기사로 확실히 게스텔럼과 그 코치진이 해명을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우여곡절을 딛고 미들급으로 다시 체급으로 올려서 새로운 레이스를 출발하게 되는데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가 나온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 파이퍼와 대결을 하는데 널리 아시다시피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 나왔을 때 팔이 끔찍하게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었습니다만 다시 돌아와서 데이나 화이트가 얘기를 했죠. UFC에 오고 싶으면 조 파이퍼처럼 해라. 조 파이퍼처럼 행동하고 그처럼 경기를 해라. 그러면 UFC에 올 수 있다. 그리고 직접 현금을 잔뜩 집어주면서 파이퍼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도 했었고요. 파이퍼가 엄청난 하드펀처죠. 많은 마니아분들은 아시는 대로 그 펀치 기계의 그 점수로는 프란시스 은가누를 이겼다는 그걸로 유명하고 저희도 그 방송 중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파이퍼는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죠. 아니 내가 사실 어깨도 안 좋은데 여러 차례 은가누의 점수를 넘어서는 기록을 세웠는데 왜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해주냐. 저도 왜 인정을 안 해준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만큼 펀치력이 좋습니다만 베테랑 잭 허맨슨 선수와 싸웠을 때 당시 메인 이벤트에 나섰었거든요. UFC 측에서도 파이퍼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 대목이었는데 거기서 허맨슨에게 1, 2라운드 이기고 3, 4, 5라운드를 뺏기면서 졌어요. 허맨슨의 경험치가 베테랑으로서의 노련미가 돋보였던 경기였는데 그 후에 마크 안드레 바리오를 이기면서 다시 컴백을 한 상태예요. 파이퍼가 또 다른 베테랑을 만난 건데 허맨슨 전 때처럼 경험 부족을 드러내면서 무너질지 아니면 경험치도 쌓였으니까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길지 조 파이퍼가 하드펀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대로 게스텔롬 같은 경우는 많은 강자들을 상대해 왔습니다만 맷집이 깨진 적이 없죠. 그만큼 금강불개 계열의 선수 중 한 명이죠. 맷집만 좋은 게 아니라 원래 켈빈 게스텔롬은 얼티밋 파이터 나왔을 때부터 천재적인 그 재능을 인정받았던 선수예요. TF 처음에 나왔을 때는 완전 그 꼴찌로 뽑혔었어요. 다들 인정을 안 했던 거죠. 외모도 근육질도 아니고 전적도 적다 보니까. 근데 그 시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완전 천재성을 뽐냈었던 거죠. 그 후에 이스라엘 아데사냐와의 대결이 최근에 명예의 전당 입성을 했습니다만 그만큼 강력한 모습, 자기 관리가 약간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재능만큼은 최고라는 것을 많이 과시를 해왔는데 과연 조 파이퍼와의 대결은 어떨지. 둘 다 기본적으로 타격가예요. 근데 레슬링도 필요에 따라서는 잘 섞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런 점도 좀 겹치기 때문에 둘이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올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 매치업에 좀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에 켈빈 게스텔럼에게 엄청난 패배를 안겨줬던 사람이 션 브래디예요. 션 브래디는 최근에 리온 에드워즈도 서미션으로 잡아냈었죠. 게스텔럼도 그라운드에서 션 브래디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탭아웃 패를 했는데 근데 이 션 브래디가 바로 조 파이퍼의 팀 동료고 선배입니다. 파이퍼가 유일하게 팀에서 자기가 그래플링으로 못 이기는 사람이 션 브래디다라고 인정을 해요. 우리 팀 주장이고 같이 팟캐스트도 진행을 하는데 말은 굉장히 재밌게 하는 건 아니지만 존경할 점이 많은 선배다라고 인정을 하는 선수거든요. 어떤 션 브래디의 충고 같은 게 조 파이퍼에게 갔을지 그런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도 생각을 해보시면 이 매치업이 더 재밌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 경기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노골적으로 멕시코 선수들에게 유리한 매치업이 주어져 있습니다. 로날도 로드리게스 UFC 전적이 많진 않습니다만
이미 인스타 팔로워라든지 상당히 많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선수인데 그 작년 스피어 대회에서 멕시코 태생 선수로는 유일하게 승리를 거뒀었죠. 로드리게스의 이번 상대는 케빈 보르아스라는 페루 선수인데요. 현재 2연패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 지면 퇴출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선수와 로드리게스는 맞붙게 되고요. 또 다른 멕시코 선수가 다비드 마르티네스라는 선수인데 이번에 데뷔전을 치릅니다. 이 선수는 특이한 게 현직 외과 의사예요. 격투기 선수를 병행하면서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를 통해 입성을 했고요. 누나인 멜리사 마르티네스는 또 이미 UFC 여성 스트로크급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UFC 남매 파이터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 건데 상대는 브라질 선수인데 사이몽 올리베이라라는 선수예요. 이 선수도 현재 2연패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UFC에서는 2022년, 2023년 한 번씩 뛰었고요. 798일 만에 옥타곤에 돌아오는 거예요. 2022년 6월에 싱가포르 대회 때 원래 우리 강경호 선수와 경기가 잡혔었는데 그때 훈련 중에 뒤차기를 맞았는데 장파열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응급수술을 받았고 만약에 병원에 좀 늦게 갔으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생겼는데 그 다음 경기에서 복부를 맞고 졌어요. 그래서 아예 좀 UFC 쪽에 요청을 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극복할 시간을 길게 갖고 많이 보완한 다음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토리에 더해서 2연패의 늪에 빠진 경기도 오래 안 한 선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르티네스 쪽에 확실히 유리한 매치업이 아닌가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라울 로사스 주니어 현재 3연승 중에 엄청난 신예죠. 여전히 존 존스의 최연소 챔피언 기록을 깨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선수의 상대인 빈스 모랄레스도 베테랑이긴 합니다. UFC에 예전에 왔었다가 3승 5패의 성적을 거두고 퇴출됐었거든요. 다시 돌아왔는데 여전히 2연패예요. 나쁘지 않고 또 베테랑으로서 경험도 많다고 평가를 받고 있긴 합니다. 리키 시몬이라는 그 UFC 선수의 사촌이기도 하고요. 라스베가스의 신디킷 MMA 메랍 드발리시빌리의 메인 파트너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번에야말로 간만에 UFC에서 승리를 거두겠다라는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매치업 역시 아무래도 라울 로사스 주니어를 좀 멕시코 대회에서 밀어줄 만한 적절한 매치업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북미 전문지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튼 오늘 영상 내내 말씀드린 대로 역시 UFC 측이 미국을 나가서 봤을 때 가장 힘을 쏟고 있는 마켓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멕시코의 멕시코 시티에서 벌어지는 대회인 만큼 화려한 카드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하고요. 내일 방송은 아침 8시부터 중계가 시작이 되거든요. 8시부터니까 같이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